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유독 첼시를 상대로 약한 모습,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가 반전의 4월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려 7경기를 치러야 하는 4월, 치열한 봄을 맞아 토트넘은 올 시즌 개막 후 마침내 최고의 공격 조합,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격 조합을 구축해 첼시 원정에 나섭니다. 모두가 이번 경기 토트넘의 패배를 전망하고 있지만 이번 첼시전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입단 후 역대 최고의 첼시전이 될 수 있는 이유, 양팀의 최신 상황과 최근 경기 전술 분석을 통해 프리뷰해 드리겠습니다. 4월의 첫 번째 일정, 프리미어리그 주중 경기 30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4월 2일 수요일 새벽에 3시 45분 아스널 대 풀럼의 런던 더비를 시작으로 황희찬 선수의 출전이 예상되는 울버햄튼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같은 시간에 열리고 돌풍의 팀 노팅엄 포레스트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새벽 4시에 경기합니다. 가장 많은 경기는 4월 3일 목요일 새벽에 있는데요. 새벽 3시 45분에는 본머스 대 입스위치 타운, 브라이튼 대 에스턴 빌라, 맨체스터 시티 대 레스터 시티, 뉴캐슬 대 브렌트포드, 사우샘프턴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가 있고 새벽 4시에 리버풀 대 에버튼의 머지사이드 더비가 열립니다. 주중에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일정의 마지막 경기가 첼시와 토트넘의 런던 더비인데요. 4월 4일 금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합니다. 4월부터는 유럽의 썸머타임이 실시되면서 평소보다 1시간 당겨진 시간대이기 때문에 새벽 4시 킥오프인 점 주지하시기 바라고 이번 경기 한준TV는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승점 34점으로 14위인데 15위 에버턴, 16위 웨스트햄과 승점 동률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최하 16위까지 떨어질 수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근 돌풍의 팀 FA컵 4강까지 오른 노팅엄과 원정 경기를 치르는 만큼 이 경기를 진다고 했을 때 토트넘이 첼시 원정에서 이긴다면 맨유를 제치고 13위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팀의 최근 성적을 보시면 첼시 역시 이번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는 매우 강합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걸려있는 리그 4위 경쟁에 있어서 딱 4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죠. 첼시는 3월 A매치 휴식기 이전에 치른 아스널과 런던 더비 0대1 패배를 당했지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순항하고 있어요. FC 코펜하겐을 꺾고 우승을 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또 아스널전 패배 이전에는 사우샘프턴의 4대0 대승, 레스터시티의 1대0 승리 등 최근 리그 2차례 홈경기에서 무실점 승리, 코펜하겐과의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포함하면 최근 홈 3경기 무실점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3월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풀럼 원정 0대2 패배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아제트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16강전은 2차전 3대1 역전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오르는 성과를 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맨시티전 0대1 패배, 본머스전 2대2 무승부에 이어 풀럼전 패배까지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보니까 14위까지 떨어졌고 첼시와의 순위 차이가 10계단 그리고 승점 차이는 15점으로 벌어져 있어서 더비 라이벌이라고 부르기에는 무색한 정말 양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이번 30라운드 관전 포인트 10개의 키 퀘스천 핵심 질문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첼시와의 아주 치명적인 경기 승리를 통해서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최근 부진 때문에 유로파리그 우승이 아니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될 것이다라는 유력 매체, 유력한 기자들, 공신력 높은 기자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동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보도해왔던 이탈리아 출신의 이적시장 전문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도 이제 토트넘이 후임 감독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본머스의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의 측근과 접촉까지 이미 가졌다라고까지 보도하면서 사실상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 시즌을 끝으로 사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유로파리그 우승이 아니라면 경질될 거라는 얘기를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나 이탈리아의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 특히 여전히 토트넘의 주요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임 디렉터 파비오 파라티치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로마노 기자가
토트넘이 이미 후임 감독들, 후보들을 접촉하고 리스트업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도한 만큼 이 경기 역시 무력한 패배가 이어진다면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성과가 나더라도 경질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예상할 수 있는 건데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비록 토트넘의 행보가 리그 하위권에서 물살을 타고 있고 UEFA 유로파리그 성적을 통해 구원받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력을 되찾아야 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다. 특히 그것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유로파리그 우승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선 안 된다. 특히 첼시에게 4경기 연속 패배를 당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토트넘 역사상 그 어떤 감독도 자신이 부임한 리그 첫 4경기에서 첼시에 모두 진 적이 없다라는 점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에 진다면 토트넘 역사상 최악의 감독이라는 데 있어 또 하나의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의 분석가 알렉스 캐블은 이번에 영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열릴 첼시 토트넘전에 토트넘의 패배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경기력적 지표가 있는데요. 패스트 브레이크스, 속공 상황에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리그 선두인 리버풀 56회, 그 다음이 42회의 첼시입니다. 첼시가 현재 리그 순위도 4위인데 전방 공격 결정력에 문제가 있는 팀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결정력이 조금만 더 떨어졌더라도 속공 상황에서의 슈팅수, 득점 기록, 리그 순위까지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첼시의 강점에 대해 알렉스 캐블은 토트넘이 현재 표류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한 이유는 미드필드진의 균형이 맞지 않고 팀이 지나치게 많은 간격을 보이고 빈 공간을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속공 공격인데 첼시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속공을 가장 잘하는 팀 중 하나이고 여기에 그 속공의 결과물이 좋지 않았던 것은 니콜라스 잭슨이라는 핵심 공격수가 부상으로 빠졌던 요인이 있었는데 토트넘을 상대로 특히 강한 모습 보였던 이미 토트넘전 4골을 기록 중인 잭슨이 이번 주에 부상에서 돌아올 예정이다 보니까 잭슨이 돌아올 첼시는 속공 상황에서의 결정력과 패턴 활용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특유의 개방된 경기,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지는 상황은 첼시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결과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토트넘에게는 매우 암울한 전망인데요. 첼시가 잭슨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득점 패턴을 살펴보시면 이미 완전 영입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이든 산초를 쓰면서도 좋은 성과를 냈어요.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는 오른쪽 사이드에 벌려있던 산초가 중앙으로 전진한 엔소 페르난데스의 공을 넘겨줬고 그 다음에 상대 수비수 레스터시티가 내려서서 수비를 할 때 비워둔 배후 공간에서 엔소가 반대 전환 패스를 주고 왼쪽 풀백 쿠쿠렐라가 올라와서 이어받은 후 과감한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중거리 슈팅뿐 아니라 특히 쿠쿠렐라가 토트넘 상대로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왔었는데 근래의 쿠쿠렐라의 공격 가담력과 득점력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은 토트넘이 경계해야 할 부분이고 특히 왼쪽 풀백 쿠쿠렐라의 공격 가담은 오른쪽 측면 수비에 문제가 큰 토트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잘 대응해야 되고 엔소 역시 경기력이 좋은 상태죠. 전환 패스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첼시는 세트피스에서의 공격 득점력도 좋은데요. 사우스햄튼을 4대0으로 크게 이길 때 선제골은 파머의 코너킥을 수비수 토신 아다라비오여가 경합하면서 흘려준 공을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달려들어온 은쿵쿠가 다이빙 헤더로 밀어넣은 것인데 이렇게 풀백의 수비력, 특히 페드로 포로가 우측에서 수비 커버력, 공중볼 커버력이 부족한 선수라는 점은 토트넘이 역시나 이런 상황에서 실점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고요. 소튼전 같은 경우 또 하나 중요할 점이 소튼이 공을 차단하고 공격을 전개할 때 상대 지역에서 쿠쿠렐라가 전진 수비로 공을 잘라내면서 은쿤쿠에게 바로 패스를 줬고 은쿤쿠가 중앙으로 공을 몰고 들어가면서 중앙에 위치해 있던 가짜 구문으로 뛰었던 네투가 왼쪽 뒤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통해서 은쿤쿠의 패스를 받아 슈팅을 넣은 장면 같은 경우도 역시 상대의 우측 수비 뒤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토트넘은 이번 경기 페드로 포로의 뒷공간을 잘 커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전진 수비, 쿠쿠렐라의 전방 압박 수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을 다시 되찾았을 때 짧은 패스로 빌드업하면서 전개하면서 위험을 초래할 게 아니라 롱볼로 빠르게 뒷공간을 시원시원하게 롱볼로 잘리더라도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 패스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축구 철학과 고집을 포기하고 경기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점만 조심한다면 첼시 역시 수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데요. 아스날과의 경기에 패배할 때 코너킥에서 뒤에서 달려들어온 미켈 메리노의 헤더 슈팅을 완전히 내주면서 실점을 했었거든요. 토트넘 역시 최근 세트피스에서의 득점력,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이 워낙 날카롭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을 통한 득점 기회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첼시의 세트피스 수비 문제를 공략할 수 있고요.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같은 경우도 맷 캐시가 오른쪽으로 전진했을 때 큰 전환 패스와 같은 크로스를 수비 뒷공간으로 찔러 넣어줬고 래시포드가 달려들면서 컷백 준 것 아센시오가 문전에서 밀어넣는 득점이 나왔는데 이렇게 수비 뒤를 깊이 파고드는 전환 패스, 크로스 패스 게다가 왼쪽 측면 공격수 손흥민 선수를 통한 사이드 공격을 잘 풀어가고 있는 토트넘인 만큼 래시포드가 첼시를 상대로 2골에 모두 기여를 했었는데 그런 플레이를 손흥민 선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 점을 토트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에스턴 빌라가 선제골을 내주고도 첼시의 2대1로 역전한 과정은 코너킥을 또한 짧게 내주고 다시 내주는 과정에서 래시포드가 빠르게 올린 크로스를 아센시오가 발리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결승골을 넣었던 것인데 이렇게 세트피스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첼시가 세트피스에 약하다는 점을 토트넘도 공략해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양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 첼시가 토트넘에 매우 강해요. 역대 프리미어리그 65회 맞대결에서 36승 21무 8패이고 토트넘은 역대 프리미어리그 첼시 원정 경기 승리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최근 10경기 성적을 보더라도 첼시가 최근 3연승이고 그 이전에 토트넘이 첼시와 홈경기 2023년 한 번 이긴 게 최근 10경기의 유일한 승리입니다. 무려 8승 1무 1패로 최근 10경기도 첼시가 압도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도 첼시와의 경기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던 점, 솔직히 리스 제임스가 손흥민 선수만 만나면 너무 잘하고 항상 부상 없이 잘 뛰었던 것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하나였죠. 이번에도 리스 제임스가 돌아와서 뛰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많이 상대했던 역대 커리어 10개 팀 중에서 첼시를 상대로만 득점이 매우 저조합니다. 자신이 많이 상대했던 팀을 상대로 아스널전 9골, 맨시티전 8골, 웨스트햄을 상대로도 9골, 맨유를 상대로도 5득점 2도움으로 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사우스햄튼, 레스터를 상대로는 13골, 10골씩이나 넣었고 리버풀을 상대로도 7골이나 넣었는데 첼시를 상대로는 역대 맞대결에서 3골밖에 넣지 못했고 도움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나마 올 시즌 전반기 대결 3대4로 졌을 때 손흥민 선수가 오랜만에 첼시를 상대로 득점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 올 시즌 첼시전 2경기 연속 득점을 터뜨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역대 최고의 첼시전을 만들 수 있고 역대 최고의 첼시를 상대로 한 시즌을 보낼 수 있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공격 영향력을 제한할 선수가 오히려 없다라는 것. 올 시즌 분명 개인적으로는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본인 중심 플레이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살려주지 못하고 있는 데안 쿨루세프스키가 아직 회복하지 못해 이 경기를 뛸 수 없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잭슨이 회복을 했지만 풀핏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마두에케도 부상으로 빠져있고 콜파머도 회복을 했지만 최고의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경기력이 둔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예상 라인업을 보시면 토트넘은 손흥민, 솔랑키, 오도베르의 3톱을 가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솔랑키가 전방에서 비벼주고 압박해주고 내려와서 연계까지 해주다 보니까 본인이 마침표만 찍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솔랑키가 전술적인 이타적 플레이를 할 때 전방에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건데 그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올라가면서 손케 듀오가 있던 시절처럼 본인이 사이드에 있지만 가운데로 올라가서 득점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할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게다가 보통은 오른쪽 사이드에서 존슨이나 클루세프스키가 공격 역할을 본인이 많이 담당했는데 드리블링이 좋고 운반도 관여하고 본인이 드리블링을 통해 공간을 창출해주는 오도베르가 오른쪽 사이드를 차지해준다면 역시 그쪽으로 수비가 몰리면서 반대 공간, 중앙 공간으로 치고 올라올 손흥민 선수에게 득점 기회가 열릴 수 있고 또 반대로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 플레이를 할 때 공을 넘겨주면 오도베르가 해결할 수 있으니 손흥민 선수의 득점과 도움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경기가 되는 겁니다. 이번 경기는 미드필드 라인에도 클루세프스키가 뛸 수 없기 때문에 메디슨, 벤탄쿠르, 베리발의 3미들이 예상이 되는데 메디슨은 손흥민 선수의 동선에 맞춰서 빠른 타이밍에 롱패스를 잘 뿌려주는 선수이고 벤탄쿠르 역시 수비 커버력이 좋은 것뿐 아니라 전환 패스가 좋고 롱패스 성공률이 좋은 선수이니까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을 파고들기 위해 움직일 때 벤탄쿠르, 메디슨, 심지어 베리발까지도 패스를 잘 줄 수 있는 선수들이다. 3미들의 그 어느 때보다 롱패스 감각이 좋은 선수들이 배치된다는 것이고 최근 왼쪽 풀백 자리에서 우도기가 돌아왔지만 스펜스가 주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스펜스는 인버티드보다는 사이드 플레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서 벌려주는 풀백 발사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스펜스가 윙 플레이를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리는 손흥민존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경기는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선수 구성과 전술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라인을 높이고 공격을 하더라도 반더벤 로메로라는 주전 센터백이 돌아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토트넘은 안정적일 것입니다. 물론 첼시도 잭슨이 복귀하면서 원톱으로 잭슨이 뛰고 오른쪽에 네투가 뛰고 은쿤쿠, 파머가 이선 공격을 구성한다면
첼시의 화력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첼시 원정에서 무실점 경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난타전 양상으로 이어질 때 손흥민 선수만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토트넘이 특히나 첼시가 이번 경기 토트넘을 상대로 그리 많은 경계심을 갖고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면 방심할 첼시를 상대로 토트넘이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모든 매체들은 승부 예측에서 첼시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 기록, 특히 토트넘이 1990년 이후 첼시 원정에서 단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인데요. 후스쿼드닷컴은 그래서 첼시가 토트넘에 3대1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전반기 맞대결 당시 토트넘이 굉장히 열세 경기를 하면서도 3대4의 석패를 당한 점은 첼시가 토트넘 상대로 방심하고 있는 점, 토트넘 선수들이 독이 올랐고 첼시를 상대로 굉장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의 이번 경기는 난타전 끝에 무승부 혹은 극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프리미어리그 경기 일정에서 첼시와 토트넘은 라이벌전으로 꼽히지만 첼시의 승리에 대해 평균 배당률 1.64배, 무승부 4.50배, 토트넘 승리가 4.52배가 나올 정도로 첼시가 비기지도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번 경기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만 제대로 쓴다면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푹 쉰 만큼 바짝 도끼가 오른 상태에서 이 경기 본인의 최고 역량을 쏟아낸다면 모두의 예상을 깬 토트넘의 승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오랜만에 펼쳐지는 토트넘의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확인해주시고 한준TV가 애국기업 인프레시와 함께하고 있는 6.25 참전용사 후원 굿즈, 참전용사분들의 생활고에 도움이 되기 위한 다양한 후원 사업에 대해서도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